남아있는 힘줄 자체가 너덜너덜하고 헤어져 있고 얇아져 있고 약하니까 그걸 붙여놔도 의료진도 불안하고 실제적으로 환자에서도 재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나아라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원조입니다. 오늘도 좀 좋은 케이스로 아주 외래에서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정말 좋은 경과를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경과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과가 좋다 그러면은 뭐 이제 임상적으로 통증이 없어지고 기능이 좋아지고 많이 불편점이 없어지고 그런 환자의 증상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는 또 중요한 것은 영상의학적으로 실제적인 증거 자료, 객관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이 좋아졌다는 어떤 뭐 몸 컨디션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어떤 뭐 날씨, 뭐 비가 오면 좀 몸이 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좀 스트레스 받거나 컨디션이 좀 우울할 때는 더 아프게 느껴지고, 예. 그런 주관적인 것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래야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골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붙은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어떤 뭐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거하고 난 후에 수술 전후 사진, 이런 어떤 영상의학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회전근개 파열 수술 치료에 있어서는 그 회전근개 파열된 부분이 수술 후에 경과 관찰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붙었느냐, 영상의학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고요. 초음파도 뭐 아주 고해상도의 정확한 초음파. 근데 요즘 뭐 이제 초음파를 보더라도 보는 각도나 그 검사자의 그 누르는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파열된 부분이 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수술 후의 MRI 검사입니다. 예, 수술 후 MRI 검사가 수술 전후와 비교했을 때, 즉 파열된 부분이 그 수술 전에 MRI상에서 어떻게 보였는지와 수술 후에, 봉합 후에 이제 꼬맨 거죠. 경과가 되면서, 경과가 지나면서 2달, 3달 지나면서 붙은 부분이 MRI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논문을 쓰거나 학회에 발표하거나 환자들에게 특히 이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연구를 하거나 빅데이터를 만들 때는, 또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때는 그런 이제 영상의학적인 수술 후 MR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것은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자료니까요. 그런 걸 떠나서 더 객관적인 걸 일단 담보하고 환자의 증상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MRI 영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나라라 정형외과는 이런 최신 기종의 3테슬라 정확한 MRI 촬영을 항상 수술 전후에 비교하면서 환자들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 있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담보하고 치료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왼쪽이 수술 전이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의 MRI입니다. 물론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뭐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충격파 도수치료를 무한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왼쪽에 보시면 수술 전에 제가 이제 외래에서 촬영한 MRI 검사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힘줄 파열됐다 보면 이제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는 부분. 정상적으로는 이제 힘줄이 여기 이렇게 꽉 회색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요 하얀색으로 비어 있는 부분은 이 힘줄이 끊어져서 이만큼 갭이 있다는 거죠. 대략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회전근개 완전 파열. 예, 끊어져서 회전근개는 이렇게 지금 말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원래 정상적으로 회전근개는 여기까지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환자분은 계속 통증을 호소하셨고, 특히 이게 지금 말려 들어가 있죠. 지금 한 이 정도 거리만큼 회전근개가 몸속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건 아마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회전근개는 이제 기타줄이나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 환자는 패치 봉합술이었습니다. 제가 재파열을 막고 가장 강력하게 튼튼하게 꼬매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패치 보강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3개월 된 MRI 사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회전근개 자체가 지금 회색으로 꽉 차 있죠.
예, 아까 왼쪽에서 보이던 이 하얀색 부분이 전혀 없고, 지금 이제 우리 회전근개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회전근개인데 전혀 중간에서 끊어진 거 없이 꽉 차 있습니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왼쪽에서 보였던 이 결선 부분이 이 패치 보강 봉합술을 통해서 완전히 필링, 채워지고 연결된 모습. 요 정도의 소견이면 아마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료진들이 봤을 때는 영상의학적으로 거의 완벽하다, 굉장히 좋다 라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요 까맣게 표시된 부분, 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요게 들어가 있는 패치입니다. 동종진피라고 그래서 아까 왼쪽에서 보였던 이 회전계 파열되어서 비어있고 결선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봉합을 하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결선 부위를 채운 거죠. 이제 실제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회전계가 파열되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이 빨간색 부분이 어깨에 이제 회전계의 극상근입니다. 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몸속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짧아지는데,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말려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원래 있던 위치에다 꼬매려고 당기게 되면, 이 조금만 긴장을 줘서 당기게 되면 여기 붙일 수는 있는데, 수술 직후에 여기가 이제 팽팽하니까, 여기 있던 거를 당겼으니까, 여기가 약해지다가 재파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스킬풀하게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많이 당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짧아져 있는 거죠. 힘줄 자체가 몸속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짧아져 있는 경우, 이걸 무리하게 당기지 않고 요거를 살짝 당기면서 원래 있던 자리보다 약간 앞에다가 꼬매줍니다. 그래야 이 힘줄이 너무 당겨지지 않고 적당한 강도로 부드럽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짧아져 있는 힘줄 여기까지 당기는 거는 좋지 못한 수술법입니다. 이게 무리하게 하다가 수술장 안에서 힘줄 자체가 더 팍 하고 끊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붙였다 그러면은, 그럼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지금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결손, 힘줄에 대한 결손, 이런 경우에 이제 패치를 여기다가 보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힘줄 결선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약간 좀 짧아져 있는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환자도 보시면은 제가 무리하게 당기질 않았죠. 영상에서 보시면 요 부분에서 뼈에 컨택, 접착을 시키고, 접착 부위보다 조금 결손이 있는 부위는 지금처럼 이제 까만색의 동종진피 패치로 덮어준 모습. 이 영상을 정확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짧아져 있는 본인의 힘줄을 약간 원래 이제 대결절이라고 하는데, 상완골 대결절 쪽으로 어드밴스, 예, 약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좀 당겨서 붙여주고, 너무 무리해서 당기진 않은 동시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 까만색의 동종진피로 패치로 보강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힘줄처럼. 그리고 이제 이 동종진피와 본인의 힘줄과 이 뼈는 하나로 이게 유착이 되면서 붙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섬유 조직처럼 다 하나의 조직처럼 붙어버리는데, 그러한 이렇게 하나의 뭉태기가 돼서 하나의 그 힘줄로서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이런 이제 결손 부분이 클수록 이것은 더 장점을 발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힘줄이 아예 많이 파열된 관범위 파열에서 상부 관정말 재검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전계 관범위 파열에서 뭐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보다 더 많이 찢어져서 조금밖에 당길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패치를 이용해서 보강해 줄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요런 이제 10년, 15년 전만 해도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1열 봉합술이나 2열 교량화 봉합술, 그러니까 실로만 이렇게 꼬매주는, 그러니까 힘줄이 파열됐을 때, 제가 좀 모형보다 제 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힘줄이 파열됐을 때 이걸 붙이고 나서 그냥 실로 꼬매주는 정도, 예, 거기에서 1열 봉합술, 2열 봉합술이냐, 이제 그 실을 이용해서, 뭐 봉합술은 또 어떤 걸 쓰느냐, 거기에 박는 앵커는 문화사 앵커냐, 뭐 몸속 흡수성 앵커냐, 뭐 요런 게 이슈였다면,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 그럼 이거 붙였는데,
이제 왜냐면 그 뒤에 경과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재파열이 좀 보고가 됐거든요. 어떻게 더 튼튼하게 꼬맬 것이냐, 어떻게 더 해줄 것이냐. 왜냐면 본인이 남아있는 힘줄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힘줄 자체가, 남아있는 힘줄 자체가 건강하면 붙였을 때도 튼튼할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힘줄도 파열되어 있는데, 그 파열대에서 남아있는 힘줄 자체가 너덜너덜하고 헤어져 있고 얇아져 있고 약하니까 그걸 붙여놔도 의료진도 불안하고 실제적으로 환자에서도 재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뭐 많은 시도가 뭐 시행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PRP라든지 줄기세포, 뭐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동종진피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스트럭처럴하게 다른 뭐 주사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덧대주는 방식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바지가 해지면은 그 구멍에다가 덧대주는 것처럼 그 위에다가 이중으로 보강을 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MRI 수술에 찍어보면 두께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리적으로 어떤 피지컬하게, 미케니컬하게 외상이라든지 퇴행성에 더 강하게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동종지피를 이용한 패치 보강술이 이렇게 수술 결과가 좋다. 예. 실제적인 제가 MRI 자료를 설명드리죠. 물론 환자분들 증상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제 회전계 파열에 있어서, 지금은 이런 이제 보강을 하는, 어떻게 더 튼튼하게 꼬맬 것이냐. 이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나라정형외과 연구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뭐, 이 패치 보강술 하나만이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저는 뭐 이제 상부 관절부 재건식부터 간단한 일렬 봉합술까지 모든 수술 다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 이런 이제 패치 보강술 같은 경우는 결손 부위를 덮어주고 실제적인 영상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임상 증상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 요즘 패치 보강술을 여러 편을 찍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임상 결과가 좋은 걸 바탕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쌓으면서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학회지나 논문에도 보고할 생각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도 더욱더 객관적이고 증거 있는 치료를 추구하는 나라정형외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